지금부터 고통스럽다도 이겨내세요, 여러분들. 좀. 네. 자, 보시죠. 이제 우리 지금 외부 적립 없더라도 인정되는 부채인 퇴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충을 이해하기 위한 곳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거. 자, 보시죠. 자, 사례. 자, 전기말 추계액이 1,000원. 전기말 부채 잔액이 1,000원이다 라는 뜻이고요. 여기. 그 다음에 단기말 추계액은 단기말 부채가 잔액이 2,000원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까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외부 적립을 해야지만 부채로 미리 인정해 준다라고 했죠. 그죠? 근데 회계는 그냥 그게 외부 적립을 하든 외부 적립을 하지 않든 다 100%를 추계액으로 다 잡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전년도 말 부채 잔액이 1,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 전기 이전 설정 뭐냐면 그럼 우리가 여기 자, 여기 전기말 추계액 1,000원이다 라는 건 전기말 부채가 1,000원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들. 1,000원? 1,000원이고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만약에 우리 회사가 올해가 8기래, 8기? 그리고 전년도면 7기죠. 그러면 7기의 부채가 1,000원이다 라는 거 1기서부터 7기까지 누적적으로 부채가 1,000원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알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럼 우리가 전년도 말에 퇴충이라는 부채가 여러분들 1,000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는 제가 방금 단기가 8기라고 했으니까 7기까지 회사가 비용을 처리했다라는 뜻이지 7기만 비용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7기까지 차변의 비용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7기까지 퇴충이라는 부채로 1,000원을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회사는 외부 적립, 내부 적립 가리지 않고 다 100%를 우리가 부채로 인정하거든요. 이렇게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이 전기말 부채가 1,000원이다 라는 건 실제 종업원이 퇴사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했는데도 우리가 미리 부채로 잡아놓은 거죠, 회사가. 맞죠? 그러면 실제 종업원이 이제 퇴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퇴사를 해서 단기에 퇴직금 30원을 줬대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종업원이 퇴사를 하지 않았는데 전년도까지 미리 비용을 1,000원 했죠. 맞죠? 그럼 실제로 종업원이 퇴사할 때 또 비용하면 이중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종업원이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면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상계한다라는 그 이유예요. 미리 비용으로 인정받았으니까 퇴직금 안 나갔는데도. 그러면 실제 단기에 퇴직금 나갈 때 또 비용하면 이중비용이니까 부채하고 상계한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퇴충이 얼마 남아 있어요? 지급하고 나면 970원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근데 우리가 항상 기말의 설정은 어떻게 하냐면 기말에 퇴직금부터 예상하죠. 그래서 여기 자, 회사가 기말에 퇴직금을 예상해 보니까 나중에 종업원이 퇴사할 때 2,000원의 퇴직금을 줘야 될 것 같다라고 단기말에 예상을 한 거죠. 그럼 이 2,000원을 다 설정해요? 아니죠. 이미 있는 970원은 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970원이 기초에 1,000원 있었다가 지급할 때 30원 감소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970원이 설정전 잔액이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해서 설정할 금액은 1,030원이 되는 거고요. 회사는 어떻게 설정하냐면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1,030원. 맞죠, 여러분? 이렇게? 이건 처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세법 아닌데, 회계. 그리고 차변에 퇴직급여라는 비용 처리하죠. 그럼 우리가 세법상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회사의 비용 계상액은 설정액이에요. 설정액. 부채 잔액이 아니라. 되셨어요? 1,030원. 이렇게. 자, 이제 세법 할게. 세법. 이제 세법으로 가요. 법인세. 자, 법인세는 현재는 지금 외부 적립하지 않더라도 미리 인정해주는 부채인 퇴충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세법은 퇴충이라는 부채로는 하나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했죠. 지금 현재는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외부 적립을 하지 않더라도 조금씩 인정은 해줬다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 어렵게 나오면 퇴충을 조금은 인정해 준 사례를 출제를 해버려요. 그렇죠? 그거 세 문제나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 제가 이거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가정을 하냐면 우리가 법인세에서도 외부 적립을 하지 않더라도 과거에 5%는 인정을 해줬었다라고 가정. 맞죠? 그러다 보니까 세법은 자, 전년도 말 추계액이 1,000원이잖아요. 여기에 5% 하면 아마 50원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50원까지만 외부 적립이 없더라도 미리 인정을 해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세법상 분계는 전년도까지 차변의 비용 50,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금이죠. 여기는 충당금 50. 그럼 나머지 950원의 부채는 과거에도 외부 적립을 해야지만 인정해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세무조정이 나올 겁니다. 보시게 세무조정.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전년도까지 세무조정 뭐 나올까? 이거 시험에 내요. 그럼 장부는 전년도까지 비용을 1,000원 했죠? 그죠? 근데 세법은 전년도까지 비용이 50원이잖아요. 그럼 비용의 감소니까 송금 불산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송금 불산입이고요. 그 다음에 퇴충은 부채죠? 부채의 차이인데 가산조정이면 유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퇴충의 설정이죠? 설정. 여기 퇴충의 설정이죠? 여기 퇴충의 설정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퇴충은 실제로 외부에 퇴직금이 있는 거예요? 추정되는 거예요? 외부 적립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부채다라는 건 추정되는 부채다라는 뜻이에요. 맞죠? 추정되는 걸 미리 비용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항상 추정되는 송금은 뭐가 있어요? 한도. 맞죠? 그래서 이게 뭔 뜻이냐면 요게 전기까지의 세법상 퇴충 설정 한도다 그 말이에요. 이거 시험에 낸다니까요, 여러분들. 저 지금 연충하기 위한 걸 해야 되는데 요거 출제해요. 여러분들도 저 쉽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좋겠어요. 바램이고 바램. 그렇죠? 어렵게 나온 게 3번이나 있다니까, 여러분들. 그건 대비해야지. 이렇게 한도인데 회사가 1,000원이나 잡았죠. 1,000원 잡았으니까 이 950원은 시험에 어떻게 줄 거냐면 우리가 퇴충의 한도 초과가 950원이다라고 줄 거예요. 전년도까지. 950원. 그렇죠? 추정되는 비용이니까 한도가 있어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자, 그럼 세법도 마찬가지. 세법도 실제 퇴직금 전년도까지 50원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는데도 5%는 미리 비용 인정해줬죠? 그럼 세법도 똑같이 퇴직금 30원 나갔을 때는 또 비용하면 안 되니까 퇴충이라는 부채하고 상계는 똑같아요. 되셨죠, 여러분들? 여기서 많이 이제 고개를 숙이셔. 여기는 내가 할 곳이 아니다. 제발 그러지 마요, 여러분들. 현실에서 많이 중요한 동네란 말이에요. 연금하고 대손금은 그죠?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 다 되게 중요한 애들 많이 내요, 시험에서는. 저 이거 포기했으니까 안 할 거예요 라고 하지 마시고. 자, 됐고요. 자, 이제는 설정할까 해볼게요. 설정. 자, 설정할까 할게요. 보시면. 자, 설정할 거. 자, 근데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퇴충이죠. 맞죠? 그럼 퇴충이면 세법은 지금 현재는 인정한대 안 한대요?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2,000원에 빵 퍼센트 요게 세법상 인정하는 외부 적립 없더라도 인정되는 부채인 퇴충의 잔액, 기말 잔액 이해되십냐? 요거 빵 프로. 그러니까 외부 적립하지 않으면 인정 안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오케이? 근데 회계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다 100% 인정해 주거든요. 회계는 100% 다 회계 기준 잡아라라고 돼 있거든요. 관점의 차이죠, 관점의 차이.
근데 설정 전 세법상 잔액은 얼마 있어 지금? 기초에 50원 있었다가 퇴사할 때 30원 줬으니까 20원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설정 전 잔액은 20원이죠. 되세요? 그러면 지금 설정액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0원. 우리가 여태까지는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는 건 다 플러스이니까 설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설정이 마이너스면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 혹시 환입한다라고 환입? 아니에요. 자 보시면 뭐냐면 보세요. 이거잖아요. 이게 기말 부채 잔액이 100원, 기말 부채 잔액이 빵원이 있어야 되죠. 맞죠, 여러분들? 빵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얼마는 있어요? 20원은 이미 있잖아요. 그럼 20원의 퇴충이 빵원이 돼야죠. 그럼 퇴충이 올라가야 돼요? 오히려 감소해야 돼요? 줄어야죠. 20원이 잔액 있잖아요. 20원이 0 되려면 다시 20이 줄어야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퇴충이 20 줄어야 기말잔액 0 되는 거잖아요. 응? 맞잖아. 여기 기말잔액. 맞죠? 퇴충 줄여야지. 설정전 잔액 20원인데 20원 더 줄여야 0이 되는 거잖아, 기말잔액. 맞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왜 환입이라고 하냐면 야, 너 20원 있는 놈 너 있잖아. 0 되려면 20원 너는 설정 올리는 게 아니라 다시 들어와. 다시 들어와 해서 환입이라 불러요. 우리가 설정할 때 설정액이 이렇게 플러스는 비용이죠. 그럼 설정액이 마이너스다라는 거 수익이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표정 안 좋으신데? 표정 안 좋으신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이거 백이라고 여기 백이 여기 이게 설정하기 전 20이 있던 거예요. 근데 기말에 있어야 될 거 0이라니까? 그럼 20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들어온다라는 거 환입되면 이렇게 설정액이 플러스면 비용이니까 설정액이 마이너스면 수익이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제가 설명할 길은 없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단기 말에 수익이 20이죠. 그럼 수익이 20이다라는 건 뭔 뜻이냐면 과세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세법에서 수익으로 보겠다라는 건 과세하겠다는 뜻이죠. 좀 웃긴 일이 발생해. 뭐냐면 과거에는 외부 적립이 없더라도 평균적으로 5% 만약 인정해 줬다면서요. 그랬다가 야 이제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바꿨어. 앞으로는 외부 적립하지 않으면 인정해 주지 못해. 그러니까 너 이제 세금 내 이제. 그러면 이제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맞죠? 그래서 당초에는 국가에서 외부 적립이 없더라도 조금은 인정해 줄게 괜찮아 했다가 갑자기 안 돼 이제 더 이상 외부 적립 없으면 인정 못해. 자 이제 과세할 거야. 너 20원 과세. 라고 하면 법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설정할 금액이 음수다라고 돼 있죠. 음수면 이렇게 수익으로 돌아가서 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설정할 금액이 음수면 우리가 설정액은 0이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과세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법적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되세요? 이렇게? 이거 중요한데 나중에 그 연충할 때 나오는데. 아셨죠? 수익으로 돌아가면 예측 가능성 당연히 떨어져요. 인정해줬다, 인정 안 했다고 갑자기 세금 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국가한테 항의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맞죠? 옛날에 법에서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에 법에서 야 그래 너희들이 그 뭐 보험 너희들이 벌금 10만 원, 교통사고는 아니고 뭐 신호 안 지켜서 5만 원 띄었어. 맞죠? 5만 원 띄었는데 갑자기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벌금이 100만 원 오른 거야, 예를 들면. 그래서 갑자기 세무서가 100만 원, 90만 원 더 내세요. 법 바뀌었으니까. 이거 억울하지 않아요? 안 억울해요, 여러분. 저 낼게요. 당연하죠. 제가 잘못했으니까 90만 원 더 낼게요. 저는 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이래요? 그렇진 않잖아. 억울하지 많이. 내시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퇴충의 설정액이 음수면 이건 0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0. 그럼 0으로 본다라는 건 우리가 한도가 0이다라는 뜻이 한도가 0. 한도가 0이라는 뜻입니다.
추정되는 비용이니까 한도가 있어야 돼. 비용이 한도가. 알죠? 오히려 수익의 한도가 있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도. 그러면 세법상 올해 한도는 0이죠. 여기인데 장부에서 1030이나 설정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설정했으니까 송금 불산입 퇴충 유보 해서 요건 올해의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 되셨나요? 이렇게. 그래서 10장하고 11장을 정말 이를 갈아 하세요. 막, 짜증나, 저 그지 같은 새끼,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 그냥 받아들여야지, 여러분. 됐나요? 이렇게. 그게 아마 어디 있냐면은요, 그 254페이지. 자, 254페이지 맨 아래. 254페이지 맨 아래. 거기 진한색 글씨 혹시 세무상 설정 전 퇴충 잔액 보이세요? 밑줄 좀. 세무상 설정 전 퇴충 잔액 밑줄 치시고. 그리고 혹시 네모 박스에 마이너스 50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거기 마이너스에 밑줄 좀, 마이너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퇴충의 설정 전 잔액이 세법상 마이너스 1대다 이 뜻이에요. 그때는 아래 밑줄. 음수인 경우 0으로 보고까지만 밑줄. 음수인 경우 0으로 보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설정하기 전 세법상 퇴충 여기 이거예요. 우리가 설정하기 전 여기 설정할 때 퇴충 여기 설정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마이너스 나왔잖아요. 마이너스면 이거 0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자분은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해놨어? 좀 그렇다. 설정 전 잔액이 아니라 설정액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좀 바꿔주셔야 되겠다. 뭐냐면 방금 밑줄 친 게 세무상 설정 전 퇴충 잔액이라 돼 있잖아요. 이거 엄밀히 얘기하면 세무상 설정액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세무상 설정액. 갑자기 왜 이렇게 하셨대? 세무상 설정액입니다. 세무상 설정액. 뭐 설정 전 퇴충 잔액이야. 그래서 세무상 퇴충의 설정액이 음수이면 0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요. 알죠? 좀 그렇게 좀 바꿔주세요, 여러분들. 설정 전 잔액이 아니라 설정액이 음수인 겁니다. 아셨죠? 깜짝이야.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56페이지. 자, 256페이지에 4번 있죠, 4번. 자, 4번에 거기 세무조정, 결산조정사항의 밑줄. 4번에 제목의 밑줄. 세무조정, 결산조정사항. 왜냐면 추정되는 비용이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이거 외부 적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되는 퇴직금이에요. 오케이? 그럼 우리 결산조정사항이면 송금산입이 있어요, 없어요? 송금산입은 없어요, 절대. 그래서 밑줄.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만 송금불산입하고요. 또 부채의 차이니까 유보라고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송금불산입에다가 유보라고 좀 유보. 됐죠, 여러분들? 좀만 참아요. 이거 좀 힘들어.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10장, 11장은 진짜 고통스러워요. 근데 아까 회차 적어드린 이유는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이거 안 불러드리면 아예 포기하시더라고. 자, 다시 여기요. 자, 이제는 여기 할게요. 뭐냐면 여기 요거 2번 1번 안 나와요. 시험 2번 할게요. 2번. 자, 뭐냐면 아까는 우리 퇴직금 요거 아까 우리 퇴직금 30원 줬죠. 그럼 제가 30원은 뭐냐면 세법상 여기 보시면 세법상 기초 퇴충 범위 내에서 준 거잖아요. 퇴직금. 맞죠? 왜냐면 우리 전기 말이 단기 초니까. 맞죠? 세법상 기초 퇴충 잔액 이내에서 준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요. 이제 뭐냐면 세법상 퇴충 기초 잔액을 초과해서 준 거예요. 요거 연충에 응용이 됩니다. 제가 응용되는 건 다 해야 돼요. 응용 안 되는 거 바로바로 건너뜁니다. 자, 해보자.
자, 보시면. 자, 이번에 퇴직금 400원이 나간 거예요. 400원. 그렇죠. 30원이 아니라. 자, 그럼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실제로 퇴직금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전년도까지 미리 비용한 게 1,000원 있죠. 있으니까 퇴직금 나갔을 때 또 비용하면 안 되니까 예, 퇴충하고 상계는 똑같아요. 자, 하지만 세법 잘 보세요. 세법 뭐냐면 자, 잘 보세요. 자, 그럼 세법은 전년도까지 실제 퇴직금이 나가지도 않았음에도 미리 비용한 게 얼마예요? 50원이죠. 그럼 미리 비용 못 받은 건 950원. 맞죠? 50원은 세법상 퇴직금 나가지도 않았는데 전년도까지 미리 송금 인정받은 거.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나머지 송금불산입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950원은 예, 송금으로 미리 인정 못 받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송금 인정받은 금액에서 나가면 그건 송금이 되면 안 되지만 미리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에서 퇴직금 나갔으면 이제 송금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똑같아. 이 분계는 일단 똑같아요. 보시면. 세법상 자, 일단 현금 400원 나갔어요. 그럼 똑같아. 일단 너 50원 미리 퇴직금 나가지도 않았는데 비용 인정받았으니까 실제 퇴직금 나갈 때는 비용하지 마. 퇴충하고 상계 50원은. 근데 나머지 우리가 350원은 여러분들이 회계에서 배우시면 퇴직급여 처리하잖아요. 근데 이건 엄밀히 얘기하면 송금으로 인정받지 미리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950원에서 이제 나간 거죠. 퇴직금. 그럼 이제 이 350원은 송금으로 인정해 주니까 추인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감가상각비 똑같잖아요.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에서 이제 나중에 송금 인정해 줄게. 맞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요거 세무조정, 일단 세무조정 하겠지만 실제 우리 추인 개념만 알면 그냥 반대 세무조정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일단 FM대로 해볼게요. 자, 보시면 자, 일단 장부는 비용 빵, 세법은 비용 350, 그래서 송금, 산입,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럼 부채가 차변에 있죠? 부채가 차변이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해, 감소. 그럼 장부는 부채 400 감소, 세법은 부채 50 감소. 그럼 세법상 부채가 더 감소, 덜 감소? 덜 감소. 맞죠? 그러면 부채 감소해요? 부채가 덜 감소니까 어떻게 돼? 부채가 덜 감소. 맞죠? 그럼 부채 감소 맞죠, 여러분들? 아닌데? 잠깐만. 헷갈리네, 갑자기. 부채가 덜 감소. 부채가 늘어야 되겠는데, 그죠? 이렇게 쓸게. 죄송해요. 저도 헷갈리네, 갑자기. 머리 구멍 났나? 자, 여기다 쓸게요. 자, 장부는 부채 400 감소죠? 근데 세법은 부채가 350 감소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350 감소래. 50 감소죠? 맞죠? 그럼 400 감소한 게 50 감소하려면 부채가 350이 세법이 증가해야 50만 감소하는 거잖아요. 맞죠? 이렇게. 예. 그럼 부채 증가는 우리 자본의 감소죠? 자본의 감소니까 마이너스 유보. 머리가 미친 듯이 아파요. 특히 증가는 좀 할만한데 감소는 뭐 짜증나. 맞죠? 근데 우리는 이거 딱 유보 추인이잖아요. 미리 송금 인정받지 못한 거에서 퇴직금 나갔으니까 인정할게. 유보 추인만 알면 이거 분계 끊어요, 안 끊어요? 안 끊고 그냥 반대 세무조정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자, 또는 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추인은 언제 일어나면 차이가 났던 자산 부채가 소멸이 되면, 맞죠? 소멸이 되면 추인된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지금 차이가 났던 자산 부채가 퇴충이잖아요. 그럼 퇴충은 언제 소멸돼요? 지급하면. 맞죠? 그럼 저기 보세요. 한번 계속, 왜냐면 추인은 계속 제가 씹으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추인에게는 조금씩 게이지 늘려야 돼요. 맞죠? 그래야지만 나중에 법인세 할 때 추인 바로 할 수 있어요. 뭐냐면 보세요. 자, 우리가 장부, 세법. 자, 기초에는 장부상 퇴충이 1,000원이었죠. 맞죠, 여러분들? 1,000원. 그리고 세법은 퇴충이 50원. 맞죠? 그래서 장부가 950원이 퇴충이 많았어요.
맞죠? 장부가 950 많았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지급하면 이제 설정전 잔액 나오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지급을 해가지고 장부는 퇴충을 400 감소시켰죠? 여기. 감소. 그럼 얼마 됐어요? 설정전 잔액. 장부 600. 맞죠? 근데 세법은 50만 감소시켰잖아요. 0. 맞죠? 이제 장부가 얼마가 많아요? 600이. 그럼 950이 많았다가 600만 많아지면 350의 차이는 해소된 거예요. 이거 빨리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많았던 곳에서 다 없어지면 다 추인인 거고. 곧 할 거예요. 맞죠? 일부 없어지면 일부는 추인해야 돼요. 되세요? 950 많았다가 600만 많으면 350의 차이는 해소된 거잖아요. 차이가 났던 자산부채가 소멸했다는 건 해소된 거예요. 차이가. 처분하거나 그러면 완벽하게 해소된 거고. 알죠? 자, 또는 여기 보실게요. 여기. 자, 하면 극단적으로 가정. 여기 보시면. 아예 퇴직금을 1,000원 줬대. 1,000원. 퇴직금 1,000원 줬대요. 그러면 장부는 여기에 현금 1,000원, 퇴충 1,000원 나가겠죠. 맞죠? 근데 세법은 현금 1,000원, 비용 950원. 맞죠? 그럼 어떻게 돼요? 950원. 맞죠? 왜냐면 이렇게 되면 얘는 1,000 감소하잖아요. 얘는 50 감소 똑같죠? 그러면 장부상 퇴충 0, 세법상 퇴충 0. 거의 같아요. 같으니까 다 추인이고. 이때는 일부만 퇴직금 나갔어요. 일부 추인이고. 맞죠? 그래서 항상 차이가 났던 자산부채, 특히 많았던 곳에서 더 많이 소멸하면 차이가 났던 게 해소가 되는 거예요. 퇴충의 차이는 퇴충이라는 부채의 차이는 장부가 많았었잖아요. 950 많았다가 아까처럼 600만 많으면 350의 차이는 해소됐다. 계속 제가 씹으릴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유보추인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알죠? 우리 그리고 저번에 60% 처분했으면 60%만 추인했었고. 맞죠? 소멸된 게 60%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추인은 나올 때마다 계속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고 노력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잘할 수 있어요. 됐고. 다시 지우고 얘는. 냠냠냠냠냠냠. 자, 그럼 얘를 그림으로 볼게요. 그림으로. 이거예요. 보시면. 자, 우리가 여기 전년도 말 퇴충 잔액이 1,000원이죠. 전년도 말. 그러면 이거는 세법상 퇴충이 50원, 그러면 나머지 950원은 송금으로 미리 인정 못 받은 거죠. 그럼 이번에 400원의 퇴직금 나갔잖아요. 나갔을 때 일단 미리 비용 인정받은 거에서 먼저 나갔고, 나머지는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에서 나갔으니까 이제 송금으로 인정해주는 추인이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게 되면. 되세요? 네, 그냥 아까 했던 걸로 외워주세요. 봐봐요. 여기 십장 하실 때 많이 멘탈 나가신다니까. 그냥 화이팅! 화이팅! 아까 30원 뭐냐? 아까 퇴직금 30원 나간 거. 30원 아까 지금은 30원 나갔을 때는 미리 비용 인정받은 것에서 나갔으니까 송금 부인된 것에서 나간 거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자, 무시. 자, 보시죠 이제. 어디 있냐? 여기 무시. 여기 의미 없어요. 자, 보실게요. 이제 여긴 많이 중요함. 자, 많이 중요합니다.